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TV 특집, 오늘은요, 서양화가 김수영의 아트 토크쇼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이제 김수영이 새로 시작하는 콘텐츠인데요. 미술에 관한 이야기, 또 미술에 관한 상식, 또 그다음에 미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겸해가지고 또 그림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 콘텐츠를 시작해 봅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연식이 좀 오래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림으로 평생 살았어요. 제 팜플렛입니다. 여기 촌스럽게 웃고 있죠? 또 제 경력은 뭐 사회적인 경력, 그림에 관한 경력, 내지는 뭐 이런저런 경력을 간단하게 얘기해 놨고요. 또 여기에도 보시면 요건 정지화면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클로즈업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서양화가 김수영 치면 제 경력이 간단하게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은 제가 작품 활동 내지는 사회 활동한 뭐라 그러나 링크된 게 많습니다. 그걸 많이 보시고 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김수영 치면은 시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유명한 시인, 그분이 나오니까 서양화가 김수영 치시면 네이버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의 아트 토크쇼 첫 순서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셨겠지만 좀 독특한 이 내용이니까 심심할 때 아니면 끝까지 보시면 좋고요. 또 중간에 보셨다가 나중에 또 보셔도 되고, 또 미술적인 상식, 현대사회에서 남들한테 안 빠지는 예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그림은요, 고향의 전설이라는 작품이에요. 20호고요. 항아리가 하나 있고요. 그 항아리 안에 50년대 우리 어머니들의 고생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학이 두 마리 날아가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부부간의 가장 새 중에서 사랑이 깊은 새가 학이랍니다. 다른 새는 이 짝이 죽으면 금방 재혼한대요. 근데 이 학은 자기의 그 순결을 지키면서 한쪽이 가면은 평생 수절하면서 혼자 산다는 게 학이랍니다. 또 그리고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가 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옛날에 십장생 이야기도 있고요. 폭포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아름다운 휴식을 상징하는 정자도 있고요. 소나무가 선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내들은 힘들었지만 남편을 위해서, 선비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사철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마테리가 굉장히 두꺼워요. 마테리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말로 할까요? 질감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 올리브 그린 색깔로 해가지고 바탕색이 아주 흑색처럼 보이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토속적인 민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호 작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65만 원에 액자까지 포함해서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고향의 전설이라는 20호짜리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그림, 이 아트 토크쇼에서 오늘의 또 특징적인 건 뭔가 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경매에서 팔린 그림이라는 주제로 중간중간에 작품 설명도 해드리고 누구 작품이고 얼마에 나갔는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작품은 10호 사이즈입니다. 호롱불 앞에 성경이 있고요. 십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탕자처럼 교회를 안 나가다가 최근에 다시 성당에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인생에서 가장 기댈 언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제목은 네 줄을 가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10호고요. 53cm에 45.5cm예요. 액자까지 포함하면
한 80cm에 한 70cm 정도 되겠습니다. 액자까지 포함하면요. 유하고요. 또 하여튼 제가 창작이긴 한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손이 있죠. 이건 기도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어쨌든 참 종교적인 의미고요. 또 신께 자기 인생을 부탁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10호고요. 30만 원 되겠습니다. 액자 포함하고요. 또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이벤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5위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5위요. 우선 그림이 필요하시면요.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를 하셨다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전화번호도 적어 놓으실 테니까 그거 보시고서 주문하시게 되면 됩니다. 요즘에 그림 경매가 중국 그림 아주 싼 그림 그러니까 리터치가 뭔가 하면은 인쇄된 걸 그린 것처럼 살짝 그려가지고 이 액자 끼워가지고 10만 원 내외로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제 작품하고 비교하시면 저는 좀 섭섭하죠. 저는 오리지널 창작품만 그리고 있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아트 토크쇼. 오늘 이벤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을 제가 한번 오늘 이벤트로 보여드릴게요. 지식과 교양이 넘치는 곳 배호TV 특집 김수영의 아트 토크쇼. 자, 여기 밑에 조금 작은 그림이 보이죠? 여기 뭔가 하면은요, 이게 모네 작품인데 건초돔이라는 작품이에요. 모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상주의 화가죠. 근데 그 19세기 초반에 활동하시던 작가인데 이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무려 1334억 7100만 원에 팔렸답니다. 1334억 7100만 원. 클로드 모네작이에요. 뭐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 시골에 가보면 건초더미가 아니라 저기 지푸라기를 저렇게 해가지고 쌓아놓는 게 있는데 그건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작품은 작은 사이즈면서도 1334억. 이야, 10억짜리 아파트가 130채. 제가 늘 친구들에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들 내 작품 지금 하나 사놓으면 나중에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는 거야. 그렇게 농담은 하지만 사실 이 가정에 그림 하나 걸어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서가 저는 메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외부인들이 봐도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해주는 화가의 육필이 있는 미술 작품 한두 개쯤 집에 걸어 놓으면은 얼마나 참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인쇄된 것도 좋아요. 뭐 명화 같은 거 몇억 원, 아까처럼 모네작 1334억 7100만 원짜리 그림을 우리가 쉽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쇄된 거라도 좋아요. 그냥 간단하게 몇만 원 주고 사도 좋고 가능하면 김수영의 작품을 걸어 놓으시면 훨씬 품격 있고 우아하고 예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누구 거니? 그러면은 네이버에 쳐봐. 서양화가 김수영 치면 와드드해. 그 사람 그 작품 괜찮어. 자, 이렇게 해서 제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작품은 해바라기 작품이에요. 20호 변형 사이즈예요. 정사각형 사이즈인데 뭐 액자 없이 걸어도 되고 그냥 걸어도 되고요. 이 해바라기는 사실은 요즘에 그 유럽에서 난리 난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국화입니다. 황금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재물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도 집집마다 해바라기 그림을 한두 개씩 걸어놓는 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글쎄 반드시 재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황금색, 그냥 찬란한 노란색이 가득 들어있는 해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동쪽으로 해바라기가 향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머리 위에 있죠. 그러면 해바라기가 위로 터가고 저녁에
노을이 지잖아요. 그러면 서쪽으로 해바라기가 방향을 바꿔요. 참 희한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태양의 전기를 다 받아들이는 게 해바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바라기를 걸어 놓으면은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요즘에 뭐 개업하는 집에 선물로 많이 가고요. 사무실에도 해가 뜨는 방향 아니면은 그냥 큰 사무실에 그냥 환하게 빛이라는 의미에서 노란 황금이 가득한 씨가 그 또 돈이래거든요. 동전이라는 거예요. 저 가운데 씨가 해바라기 씨가. 그래서 해바라기를 많이 걸어 놓습니다. 예, 이건 20호 변형이고요. 요거는 65만 원 되겠습니다. 뭐 65만 원이 작다면 작고 많다고 많을지 모르지만 재물이 들어온다는데 어? 그다음에 예, 개업하면은요 환하게 해바라기가 있어 왠지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냥 우울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비 많은 우산 그림보다는 100배 낫죠. 밝은 태양에 전기가 다 쏟아져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해바라기를 하나쯤 걸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잠자는 그림도 이제 소품을 좀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이제 한 작품에 가득 정사각형에다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좀 독특하고요. 또 눈에 확 띄게 돼 있죠. 그래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의 고급 사무실에 아니면 가정의 소파 위에 테레비 위에 걸어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또 다른 얘기도 또 살짝 해야죠. 선플라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 1960년대 초반인가 50년대 후반인가 그때 영화예요. 소피아 로렌하고 여자 배우는 남자 배우는 아이고 생각이 잘 안 나. 야스트로만니 그런 그 남자 배우예요. 2차 대전 러시아 전쟁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남자가 결혼을 해고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추운데 영하 40도 50도 되는데 그냥 그 참 길을 잃고 혼자 헤매다가 간신히 어떤 여자가 구해줘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 시골에 있는 여자가 마르첼로 마스트로 얀니를 신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생명을 구해준 곳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소피아 로렌을 남겨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슬퍼요. 천둥이 막 치는 밤에 둘이 신혼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끌려서가 전쟁으로 끌려갔는데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 영화 생각하면은 지금도 선플라워라면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그 영화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선플라워 소피아 로렌 마리첼로 마스트로얀니 서양화가 김수영은 별의별 걸 다 알아요. 잡식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20호 65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해바라기 작품입니다. 요거는 8호 F 작품인데요. 보라색 바탕에다가 노란 해바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사과가 하나 있고 밑에 포도알이 3알 있습니다. 8호 F고요. 가격은 요거는 액자 끼워가지고 15만 원 되겠습니다. 아주 부담 없는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미지를 복사해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문자 전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아트 토크쇼 소품도 팔고요. 또 요즘에 코로나니까 좀 독특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그림도 소개해드리고 김수영과 가까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상식도 늘리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85F 15만 원 액자, 이건 액자를 끼우진 않았는데 액자 끼워서 하여튼 15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더 작은 해바라기입니다. 이건 학생들 방이나 아니면 예쁜 주방에 아니면 복도에다 걸어놓으면 아주 좋겠죠. 아까처럼 해바라기가 4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국화, 하얀 들국화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사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3호에서 4호 변형 사이즈예요. 요거는 6만 원에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6만 원에 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한 2개 해서 선물로 하셔도 좋고요.
아주 밝고 환합니다. 푸른색 이 배경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해바라기 그림 6만 원. 아, 이건 너무 저렴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소품을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은 또 아까 이야기하던 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그걸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이나요? 이게 무슨 작품인지 학교 때 미술 교과서에 많이 실린 작품이죠. 이 다시 원본 그대로는 아닌데 뭉크작이에요. 뭉크작.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절규입니다. 절규. 어느 나라 작가인지 아십니까? 노르웨이 이 작가인데 가장 역동적이면서 뭉크가 자신의 영감을 시로 직접 프레임에 써놓은 유일한 작품이에요. 터치가 좀 희한하고 글쎄 북유럽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약간 해골 바가지처럼 그렇게 생긴 그림인데 이게 아주 비싼 값에 나갔어요. 여기 적혀 있진 않은데 어디로 갔나? 그 1,400억에 가까운 그림이에요. 아, 참네. 작품 하나에 그렇게 비싸게 팔리다니. 이 센치가 별로 45cm에 53cm 정도밖에 안 돼요. 10호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그림인데 노르웨이 작가 뭉크 1,400억에 팔렸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술 작품 재테크에도 가능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 작품 놓치지 마세요. 이번 작품은 반추상 계열의 작품이죠. 제목은 소녀의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소녀의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또 첼로가 있죠, 첼로. 그 다음에 와인잔이 있고요, 양주가 있고요. 머리에는 하얀 비둘기가 한 마리 있습니다. 또 밑에는 피아노 건반이 있고요. 저는 서양화가 김수영은 이 공모전에 한 30여 번 대한민국 미술대전에도 여러 번 입상을 했는데 사실적인 그림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반추상이나 아니면 그 구성적인 요소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는 분들은 아는데 김수영 작품 소녀의 꿈입니다. 이거는 보면은 세컨하우스인지 빨간 지붕이 있는 별장 같은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파도가 있는 바다에 태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음악이 배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즐겁게 하는 와인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우아한 새가 머리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소녀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자를 넣으면 훨씬 더 값어치 있어 보이는데 제가 급해가지고 액자를 일일이 다 못 끼우고 그냥 그림 상태로 김수영의 아트쇼만의 좀 독특한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림이 어떠세요? 괜찮죠? 고급 인테리어에 맞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일반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이런 그림이 흔하지 않습니다. 김수영만의 독특한 모티브를 삼아 가지고 만든 이 질감이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리브 그린 색깔을 보면요, 그 오돌두돌하죠. 그 박수근의 그런 토속적인 벽 색깔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라색이 많은데 보라색은 아주 그 그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우아한 고상한 그런 이 뜻을 가진 이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건반이 아름다운 음악이 배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면 볼수록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림입니다. 자, 20호 F 변형 사이즈는 아니고요. 정 사이즈예요. 액자까지 포함하면 130에 한 90 정도 센치로 그거 비슷할 겁니다. 액자의 폭이 크거나 좁거나 그러면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단은 120에 아니면 110에 80, 90,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액자는 여러분께서 하얀 액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요즘은 조각 있는 그림들을 액자를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플한 이 그림에는 민자,
깨끗한 그런 하얀 액자나 아니면 은색 그런 게 어울리겠습니다. 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아트쇼, 아트 토크쇼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0호 사이즈입니다. 가로가 53cm에 세로가 45.5cm. 액자까지 포함하면은 70에 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추상 작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강 건너 아주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요. 또 제가 늘 사용하기는 와인잔이 하나 있고요. 둥근 해가 떴고 피아노 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첼로가 있죠. 첼로 소리 우아하죠. 게다가 왼쪽에는 과일나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이 쌍을 지어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노을이 진 건지 아니면은 아침에 선라이트인지 아름다운 구성 요소가 있는 그런 정물화 겸 풍경화입니다. 이 작품은 몽상 풍경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10호고요. 30만 원 되겠습니다. 택배비, 배달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개인전을 뭐 인사동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한 30여 회 했는데요. 대학원 금방 나와가지고 미술대 나와가지고 인사동에서 첫 개인전 하는 참 그냥 초보 화가들이 호당 1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요 10호짜리 하나를 300만 원 받습니다. 물론 뭐 부르는 대로 그림값이 되고 작가마다 작품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호당 3만 원씩 10호 3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화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참 부끄럽긴 하고 그렇지만 저는 과감하게 대중과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 아트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호짜리 한 서너 작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경매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10호예요. 역시 반추상 계열의 작품이고요. 소녀의 기도와 아까 20호짜리 그거와 좀 흡사한데 좀 다른 그 구도를 잡은 그림이죠. 역시 밑에는 피아노 건반이 있고요. 또 와인잔은 저는 그냥 참 양념으로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일나무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랑새가 두 쌍이 여보야 우리 사랑하자 하면서 쳐다보고 있죠. 행운의 새, 파랑새가 한 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녀가 하얀 하트를 가슴에 안고 꽃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병에 하얀 꽃이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환상 풍경 이런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아름다운 참 구성으로 된 반추상 계열의 작품. 역시 멋있죠. 보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그냥 사실적인 풍경보다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있는 반추상 계열의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볼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도 요런 내용이니까 하고 설명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재료는요, 아크릴릭으로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크릴릭 작품이 굉장히 그 밝고 환하고 좋습니다. 옛날에 저도 유화를 많이 썼는데 제 이야기 들어보면 콧소리가 좀 나오죠. 비음이. 저는 지금 화장실에 가서도 냄새를 못 맡아요. 그림 50년 이상 그림을 그리니까 겨울에 유화를 그릴 때 난로를 피우고서 유화를 그리면요. 막 눈물이 나요. 그 화공약품에서 나오는 냄새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냥 후각이 마비가 됐습니다. 참 슬픈 또 이거 직업병의 하나인데, 어쨌든 아크릴은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또 오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성이긴 한데 유화는 걸어놓으면요 냄새가 약간씩 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냄새가 조금 나는데 이런 그 아크릴릭은 전혀 냄새가 안 나는 현대적인 미술 도구입니다. 이 작품 역시 10호 30만 원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려하시고요.
자, 또 다른 시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바라기와 첼로와 피아노 건반, 그리고 양주와 와인잔이 있죠. 과일이 하나 있고요. 행복한 날 다시 왔날이라는 제품입니다. 제목을 너무 잘 붙였다고요? 우리의 모두의 소망, 행복한 날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구성을 잘했죠. 3등분 해가지고 밑에 또 수평에다가 탁자가 아닌 피아노 건반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빨간 지붕, 글쎄 서양 화가 김수영이 강 건너 저런 그 참 세컨하우스 가지고서 미술관을 차리는 게 꿈인데 아직 연식이 오래될 동안 그런 걸 하나 마련 못했습니다. 자, 이것도 10호고요. 30만 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주셔도 되고요. 그 작품 가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양화가 김수영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글쎄 모르긴 하지만 오늘 경매에 관한 최고가를 받은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김수영 작품 하나 구입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아파트 한 채 값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하나쯤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의 아트 토크쇼 배우 TV 특집이죠. 이 작품 역시 아까 20호 처음 소개해 줬던 그런 작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 고향의 전설, 폭포에 물이 쏟아지고요. 학이 2마리 날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떼가 보이죠. 행복한 이 꿈을 안고 나타날 손님을 기다리는 소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고요. 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있었던 정겨운 모습을 회화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티에르가 굉장히 두껍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우들두들하죠. 굉장히 오래도록 그 시간이 걸려서 만든 작품이에요. 항아리에 우아한 선이 굉장히 보기 좋고요. 고려자기 내지는 청자의 색깔과 비슷한 청색 바탕에 아주 그 항아리 속에 검은 강아지가 하나 있고요. 두 엄마가 머리에 밥을 쥐고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들에게 점심을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향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 고향의 전설 역시 30만 원입니다.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이에요. 파블로 피카소 작이에요. 보시죠. 우선 저와 같이 구성 계열의 그런 그림인데 큐비즘이라는 그 장르입니다. 피카소가 여러분 추상화입니까? 아니면은 입체파입니까? 대개가 피카소는 추상화가의 대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틀린 겁니다. 입체파 화가가 바로 피카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이 작품은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무려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158억 2천만 원. 네, 경매에서 팔렸답니다. 예, 이게 대단한 작품이죠. 20세기의 경매에서 두 번째로 비싼 값에 팔린 작품이에요. 이 작품 놀랍지 않아요? 모작을 원하신다면 이건 오리지널 저작권이 없는 작품이에요. 70년이 이상 됐으니까. 파블로 피카소 작품 알제의 여인들 2,158억 2천만 원. 그냥 구경하는데도 공짜니까 2천억 원짜리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파블로 피카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히 서양 화가 김수영이 존경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작품. 자, 알제의 여인 보셨죠? 자, 이번 작품은 한국인의 영산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봄에 꽃이 가득한 그런 그 모습이 있는 백두산 천지인데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 중에 하나죠. 백두산. 백두대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백두산. 이 그림은 40호 변형 사이즈입니다. 24인치에 48인치.
여기다 이제 액자를 끼우잖아요. 그러면 150cm에 한 90cm 정도 됩니다. 우리 이 소파 위나 테레비 위에 걸어 놓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사무실, 더군다나 이제 국가적인 그런 그 사업을 하는 사무실에 걸어 놓으면 아주 좋겠죠. 이 작품인 경우에 글쎄, 제가 작가가 사실 그림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 참 슬픕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김수영의 아트 토크쇼라는 독특한 콘텐츠를 하면서 이 작품을 보여드리는데 150만 원 되겠습니다. 40호. 이런 작품인 경우에는 참 의미가 깊죠. 애국가에 나오는 산, 백두산.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습니까? 이 칼데라 호수에 비친 맑은 물, 한국인의 정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맑고 깨끗한 백두산에 전기가 가득한 그림 150만 원입니다. 자, 웬 호랑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화가 김수영은요. 추상화로 사실은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상이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추상화는 사실은 감성으로 감상을 해야 되는데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또 작품 제작에도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화면을 구성해야 되고요. 독특한 콘텐츠 내지는 모티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구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림 손님들은 제가 삼각지 3번 출구 옆에 열린 화랑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수십 년을 하지만 추상은 전체 그림의 5%도 안 되게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 소재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몸 파는 거 빼놓고 다 합니다. 자, 호랑이 그림이죠. 2022년도가 흑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랑이를 하나 그려놨는데 호랑이는 예로부터 집안의 애군을 막아주는 그 참 벽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든든한 벽, 호랑이 그림 하나 있으면은 사무실이나 가정에 애군을 다 막아준다니까. 위대한 참 호랑이, 한국인의 가장 용맹한 상징 호랑이 그림을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15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가격을 얘기하기가 뭐한데 일반 소매점에서는 250 내지 300 정도 받고 있어요. 이 사이즈는 이 액자를 끼우면 150에 95 정도 됩니다. 소파 위나 테레비 위에 아니면 사무실 사장실에 딱 걸어 놓으면요 위험 있고 또 품격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군이 사라진다니까 호랑이 그림 하나쯤 걸어 놓으실 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품이야말로 서양화가 김수영의 오리지널 신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추상화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사실적인 그림은 우리가 영상 매체가 없을 때, 정확히 말하자면 카메라가 없었을 때 사실하고 똑같이 그린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시대를 그대로 화폭에다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리얼리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인 그림은 요즘에 영상 매체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착각 한 번만 찍으면은 그림이 되고 사실적인 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림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없는 그림, 세상에 없는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형상화한 작품이 비구상 작품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abstraction art라고 하죠. 이 작품이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굳이 형상을 설명하자 보면은 가슴에 뜨거운 용암 같은 것이 있죠. 노랗게 있고 붉은 것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을 출세하기 위한 신분 상승을 위한 날개를
양 날개를 피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작품이에요. 비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건 20호F고요. 100cm에 80cm 그렇습니다. 근데 액자를 끼우면 130에 90 정도 되겠죠. 이거는 이런 액자는 어떤 게 좋은가 하면은 그냥 그 조각이 없는 하얀 아니면 은색으로 된 거, 그리고 10cm 정도 되는 액자를 끼워 놓으면 아주 심플하고요. 모던한 그런 럭셔리한 그런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비상이라고 그랬죠? 20호F고요. 이 작품은 역시 65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양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하는 아트 토크쇼, 그림 값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설명을 하면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품이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40호 작품이고요. 모자이크 식으로다가 작은 소품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한 작품이 된 그런 그림입니다. 하모니라는 그 타이틀도 있고요. 모자이크 기법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지만 하트가 보이고요. 입술이 보이고 동그라미가 보이죠. 아름다운 사랑,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눈물이 흘리는 그런 눈물방울도 있고요. 가시같이 땅이 갈라지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가 하면 History of Outsider, 뭐 희한한 제목이죠. 옛날에 내가 소외자였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의역으로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가운데 좀 보시면 그 동그란 거 옆에 원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울이에요. 거울. 이 관람자가 이렇게 거울 속을 자기 얼굴이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티드 21세 시기가 당신을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왼쪽에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옆에 거기도 보면 히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람자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영웅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 나는 소외자였어.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뜻입니다. 기법으로 따진다면요. 판화 기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오브제, 보석 같은 오브제를 좀 넣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테리얼가 강한 그런 그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구도로 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인 경우에 제가 조금 값이 나갑니다. 이거는요. 40호인데 250만 원 되겠습니다. 400 정도에 나가는 작품이긴 한데 지금 이 난국에 뭐 많이 달라고 그래도 되지도 않고 25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액자는 아크릴 액자로 끼워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그 구매자가 어떤 스타일로 액자를 해달라고 주문을 할까 싶어가지고 액자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아주 현대적인 인테리어 내지는 아주 최고급 럭셔리한 그런 그 참 인테리어에 가장 알맞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독특한 기법, 아무도 하지 않는 세련된 그런 기법이죠. 물론 강익중 씨라는 분이 옛날에 하긴 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새로 개발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김수영의 작품 History of Outsider, 옛날에 나는 소외자였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주인공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40호 변형 사이즈 24인치에 48인치 거듭 말씀드리지만 150cm에 95cm 정도 되는 작품이고요. 액자까지 포함해서 250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금색이 최고의 가격에 경매된 작품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작품이에요. 사이즈를 따진다면은 45cm에 65cm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요. 5,430억 1,500만 원. 그림 하나에. 사이즈는 아주 작다고 그랬죠, 제가.
45cm, 65cm밖에 안 되는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이냐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탈리아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에요. 세계 최대의 경매 업체인 크리스티에서 2017년 팔린 작품이고요. 제목은 살바도르 문디예요. 문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좀 세상을 구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현존하는 최고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경매가 기록을 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사실은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축복을 내리고 왼손으로 크리스탈 구슬을 들고 있어요. 잡고 있는 예수의 상반신 그림이죠. 근데 이 작품이요. 런던에서 아까 2017년도에 5,430억에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970년도에, 72년도에 런던 경매장에서 45만 원에 팔린 그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그림을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 속에 이런 그림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어떤 사람이 45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5,430억, 1,5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참 예술계의 경매 사상 가장 위대한 금액이면서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하나입니다. 1500년경에 제작을 했으니까 참 오래도 됐죠. 500년 이상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45만 원에 팔린 작품이 5,430억. 5억짜리 아파트 1000채. 와, 놀랍지 않아요? 미술이 재테크도 될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 작품 놓치지 마세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경매라는 게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딱 팍 뛸 그런 작품을 비밀리에 소장하고 계셨다가 자손 만대로 물려주는 재물 보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김수영의 아트 토크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몇 작품을 보여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미술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겸하면서 서양화가 김수영 그림을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김수영의 아트 토크쇼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한국 최고의 경매 회사에 제 그림을 갖다 주고서 경매를 해달라라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직접 아주 그냥 그 편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앉아서 안방에서 그림 감상해가면서 미술 상식도 늘리고 서양화가 김수영과도 친근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